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아빠가 아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제가 아빠가 없었기 때문에 아빠가 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정말 좋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 아빠는 벌써 인생을 많이 살았기 때문이죠. 인생에서 산전수전 다 겪었고 어떤 심한 풍파를 다 겪어 가운데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소위 말하는 처세술이 아닐까.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느낀 아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아들에게 쓰는 편지, 그것을 보면서 참 잘 읽었습니다. 읽고 거의 지금 제가 읽은 지가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 책을 보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좀 제가 느꼈습니다. 아빠가 없는 사람이, 과연 나 같은 사람은, 보육원에서 아빠 없이 성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저 책을 읽어야 할 것인가? 읽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읽으면 안 되는 책이라면 그것은 그 어떤 정말 부자 간의 그런 관계를 경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배제된 삶, 간접적으로라도 읽게 된다면 뭔가 불쾌감을 느끼고 이상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될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어떠한 책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참 아들이 들어가는 책 제목을 찾아보았거든요. 좀 엉뚱한 발상이고 엉뚱할 수도 있지만 보육에서 성장한 아이들에게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지만 이런 책들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른 이런 보호아동을 생각하거나 대할 때 무심코 이러한 이야기들을,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배려하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지요. 심지어 그 아이들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보육원에 들어갔다고 그렇게 아주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들이 들어간 책을 보면요,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인생의 작은 지혜, 정말 이런 책 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아들에게 아빠가 들려주는 10개의 조언.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아들은 부모님이 말하는 이대로 살면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인생을 이렇게 준비하라.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아버지가 있는 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편지이자 아버지가 들려주는 최상의 인생 지침서. 그래, 즉 아빠가 있는 사람들은 아빠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준비를 하면 되고, 이렇게 살아가면 되고, 또한 인생에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들아, 산다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아버지가 들려주는 40가지의 삶의 지혜. 아버지가 없는 분들은 이 40가지의 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책을 통해서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민하고 받아들여서요, 노력하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없는데 허상의 허구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아빠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그냥 들려주는 과학 이야기 이렇게 쓰면 되겠지만 왜 아빠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과학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아빠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돈 버는 이야기, 아버지가 돈 버는 거, 정말 돈 벌 때 어떻게 벌었는지, 정말 돈을 힘들게 벌었는지, 그 돈을 어떻게 불렸는지, 어떻게 집을 사고 재테크를 했는지, 땅을 샀는지, 투기를 했는지, 그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없다면. 아들에게 들려주는 성공하는 인생을 위한 47가지 지혜, 이 지혜를 아빠가 없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황금률,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지 말고 한편으로는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 이 말도 좀 불편하게 하지만 이런 책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원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부모 역할을 해주는 방법, 아니면 인생의 선배로서 보호아동에게 말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좀 평범하게 적으면 좋겠는데, 심지어 이제 엄마가 딸에게 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엄마가 딸에게 가르쳐주는 알짜 아파트 투자 성공기, 그냥 눈에 확 들어오는 제목이죠. 딸에게 엄마가 필요한 100가지 이유. 그러면 딸에게, 어떤 딸이 엄마가 없으면 100가지 이유를 모르는 것이에요. 그냥 삶을 잘 살지 못하는 이유, 그것들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책들이 많이 나온다기보다도 이제부터 이러한 책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작성한 건 아니고요, 현재 나와 있는 책 제목들입니다. 잘하는 중이니까 괜찮아, 자유로이 너의 길을 가, 있는 그대로 살아도 괜찮아,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그리고 우리는 어른이 되는 중이에요, 조금 일찍 세상에 나와 일하는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이야기, 괜찮아,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꽃들에게 희망을, 나는 나대로
살기로 했다. 나로 살아가는 기쁨.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인생법. 제가 좋아하는 문요한 작가님께서 쓴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이렇듯 김수현님께서의 책들, 정말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런 좋은 제목으로 보호아동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책 많이 집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책은 다 좋죠. 책 제목도 너무나 좋습니다. 작가님께서 정말 좋은 책을 제목을 만들었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엄마가 딸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참 이런 책을 보면서 불편하지만 불편하다는 데 그치면 안 되고, 이것들을 보면서 참 보호아동들은 참 여러 가지 불평등한 세상에서 사는구나. 그리고 엄마가 자녀가 아파트 투자하는 거, 그리고 인생 사는 법 알려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이 아이들이 살아갈 때 삶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을 쓰고 또 삶의 지혜를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부담 없이 한번 드려보는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